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추워지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는 내일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고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난청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대학 연구진들이 그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는데요. 스트레스성 난청 치료에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에 주목했습니다. 활성산소는 환경오염이나 자외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효소가 메티오닌 설폭시드 환원 효소입니다. 연구팀이 쥐를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환원 효소가 없으면 청각세포가 급격히 손상돼 난청이 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우스를 제작을 하고 이 제작을 통해서 이 산화 환원 효소의 결핍이 난청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의 그 원인을 밝혔고요. 결국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스트레스가 환원 효소를 없애기 때문에 청각세포가 죽어서 난청이 온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성 난청뿐만 아니라 유전적 난청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라든가 또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연구가 향후에는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길에 어떤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인간 분자 유전학지 지난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디자인 위크를 맞아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도시 디자인을 짚어봅니다. 이 디자인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도시 정책도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고 있는 신천둔치. 하지만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는 보기에 흉물스러워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년부터 이곳에 활기와 안정감을 불어넣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대구시는 지하 통로 입구를 아름답게 꾸미고 통로 벽에는 지역별 특징을 잘 살린 벽화를 그려넣을 예정입니다. 안전하면서도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토탈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신천 이용객들에게 생동감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천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외벽을 새로 색칠할 때 이른바 신천 스타일이라는 통일감을 주는 색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스 승강장에는 번호판이 붙은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요. 이 쉘터라고 부르는 이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것 또한 도시의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대구시는 5년 전 도시 디자인 전담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선진국에 근접하면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개성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시책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청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정시모집 설명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전문가들이 2014학년도 정시 입시의 특징과 전망, 전형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한 달 수출이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분석한 10월 수출 실적은 60억 6,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전기전자 제품이 55%를 차지했고 철강, 금속 제품, 경공업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중 FTA 타결을 대비해 경상북도가 중국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11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5개사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중국 광저우에 파견해 수출 상담회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중국 광저우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를 연계한 해양 실크로드 무역사절단 및 전시 박람회 참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짓기 위한 거리 모금 캠페인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오늘 대구백화점 앞 광장 일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마지막 거리 모금을 했고, 이어서 역사관 건립 진행 경과와 모금 내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모임은 역사관 건립에 드는 8억 원 가운데 거리 모금으로 830여만 원, 물건 판매 수익금 4억여 원, 위안부 할머니의 유산과 개인 기부 등으로 절반가량을 모았으며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금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내년도 마늘 재배 면적은 올해보다 11% 줄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2만 6천 헥타르 정도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파종이 시작된 마늘의 초기 작황은 영남과 제주 지역은 부진하고 충청도와 호남 지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의 내년도 양파 재배 면적은 올해보다 9% 증가한 2만 1천여 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60차례에 걸쳐 81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아시아 시리즈에 출전 중인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주축 선수들과 FA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은 투수인 장원삼 선수와 4년간 계약금 30억 원에 연봉 7억 5천만 원으로 총액 6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역대 FA 투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은 또 한국 시리즈 MVP 박한희 선수와도 4년간 28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화성산업이 시공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에서 비거주문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무등산 능선과 민주횃불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친환경 컨벤션 센터로 호남권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지난 6일 홍콩과 태국 유력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에서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선보여 3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지난 7월 홍콩과 태국 현지에서 개최된 수출 상담회에서 지역 제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9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이루어졌는데 지역 바이오 관련 5개 기업이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